안녕하세요, 세령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긍정적인 소식들도 굉장히 많고 시황도 굉장히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중단기적인 시각부터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한번 좀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순서로는 중국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로비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된 이야기와 또 리플, XRP에서 은행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고 주요 차트들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기술 대기업 해외 위환 스테이블 코인 로비 활동이라고 소식통 전해져. 요약을 하자면 중국 기술 대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를 신청했다. 중국 정책 위반자들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아이디어에 호의적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테드를 이용한 수출업체 무역결제에서의 위안화 약세.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사를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보고 흥미로운 부분들을 좀 뽑아보면요. 이제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중국과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화막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99% 이상이 달러 기반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위안화 기반의 디지털 화폐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꾸준히 추진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민간이 앞서서 제도와 시장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와 디지털 위안화가 전면적으로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이젠 암호화폐가 아니라 미래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핵심 수단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테스트 베드로 쓰고 있고 중국 본토를 간접 우회 중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중국 본토는 아시겠지만 여전히 암호화폐가 전면 금지 상태입니다. 하지만 홍콩은 독립적인 금융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먼저 발행 시도를 한 다음에 역외 위안화 테스트 후에 내부 확장을 시도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홍콩 거래소의 HSK, 해시키 거래소의 HSK가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세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은 무역 거래에서 달러 대체제로 실제로 진화 중입니다. 중국 수출 업체들이 실제로 USDT를 무역 결제에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의 이 중국의 움직임은 수출 무역용 위안화 디지털 버전을 만들겠다는 선언에 매우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도 역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나 스테이블 코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양국이 굉장히 경쟁이 노골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디지털 화폐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코인 시장이 더 이상 사이드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통화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그리고 중심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지금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다음 볼 기사는 리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리플, 암호화폐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미국 국립은행 현장 신청. 말 그대로 리플이 은행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금융규제기관인 통화감독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큰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기존의 암호화폐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불안정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자산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은행과 코인이 융합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상징적 움직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리플의 움직임은 리플이 단순히 송금용 코인이 아니라 결제금융 인프라 전체를 먹으려는 그런 플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도권으로 만약에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이 송금 시장을 은행망에서 시장을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수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리플 관련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움직임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보면 페드 마스터 계좌 신청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마스터 계좌라는 건요. 미국 연준의 지불망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거는 스위프트나 중개은행 없이 결제, 송금, 스테이킹이 가능해진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건 뭐냐? 결과적으로 리플은 코인, 은행, 연준을 연결하는 삼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특히 이 움직임은 서클사와의 본격 경쟁 돌입을 이야기하는데요. 스테이블 이강 체제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폴사는 작년 10월 스테이블 코인 러스트를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테더와 서클의 USD 코인보다 규모가 훨씬 작지만 러스트는 여전히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리플 생태계의 핵심 가치 저장 수단이죠. 자체 테더나 USDC에 비하면 미비하지만 자체 결제망을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이 아주 강력한 차별점입니다. 리플 XRP 코인이 자산이자 어떤 전송 수단이었다면 러스트는 결제 전용 기반 통화로 분리된 구조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제나 송금, 수수료를 최적화해서 속도를 개선하고 변동성을 제거한 자산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충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경쟁에서 토큰이 아니라 인프라가 핵심이라는 전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 흐름은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가 뭐가 있냐면요. 코인 시장은 원래 정말 단순 투기 시장 이렇게 취급을 당했고 주식 시장은 굉장히 실적 중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비교가 되곤 했는데요. 이제는 이런 이분법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방송에서 늘 이야기해온 것처럼 알트코인들도 정말 비즈니스 모델과 어떤 재무 상황, 실제 비즈니스 작동의 어떤 현황이 중요한 그런 시장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방향성으로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유동성만 보고 투자를 한다던가 반감기 사이클 혹은 비트코인 가격 상황만 놓고 순환매 이런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 자료들만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는 시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알트코인 선별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알트코인이 지금도 기회가 저는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4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년까지만 해도요. 아니면 17년도까지만 해도요.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라고 했을 때 믿는 사람 있었나요? 네, 디지털 금이라고 했을 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지나가던 미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였죠. 디지털 금이란 얘기를. 근데 25년인 지금 현재 어떻죠? 비트코인 모아라, 비트코인 사면 된다, 비트코인 꾸준히 모아갈 좋은 자산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기관과 국가가 다 좋다고 말하는 비트코인을 지금 샀을 때 투자 기회라는 것이 있겠느냐라고 한다면은요. 저는 이 투자의 본질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고요.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죠? 알트코인 전부 사기다. 알트코인 사면 안 된다. 알트코인 뭐냐? 알트코인 왜 투자하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나는 비트코인만 투자할래. 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이 엄청난 기회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알트코인 투자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엄청난 진짜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전고점을 거의 다 왔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요. 사실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그런 국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상 계단식 하락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라인을 정확하게 떼주면서 거의 뭐 전고점 근처에 거의 다 온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 자금 유입을 보면 3개월 동안요. 코인 ETF에 110억 달러가 들어왔고 순유입이 49억 달러가 됩니다. 순유입이 49억 달러. 그래서 세계적인 많은 분석가, 분석 기관들도 기관이 주도 중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뭐 느끼겠지만 아직 개미 투자자분들, 우리 주변 사람들 비트코인 안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제도권에서 수용을 하고 있죠. 미국의 지니어스 통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되고 있고 ETF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도 한몫하고 있고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무조건 비트코인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자산에 호재가 있을 때 유동성이 풍부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에 따라서 코인을 원래 위험 자산으로 취급을 하는 트렌드였는데 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위험 자산으로 보기보다도 점점 안전 자산으로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져서 여전히 비트코인이 갈 길이 멀었나? 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어떤 움직임 속에서도 기관들은 꾸준히 매집을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민간 차원에서는 여전히 위험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기관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괴리가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닌가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도 너무 좋은 상황이고 기업과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긍정적인 게 사실이 맞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개인과 기관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어떤 미친 듯한 하락이라던가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 기회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기회는 역시 알트코인에 있다. 이 기회라는 건 물론 비트코인도 앞으로 상승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코인을 하는 이유, 이 정말 불확실한 코인을 하는 이유는 정말 큰 수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알트코인의 기회가 많이 있고, 그럼 지금부터는 그럼 어떤 알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요,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을 잘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또 ETF에 편입이 되는 그런 자산들, 토큰의 유틸리티가 너무너무 명확하고 토크노믹스가 잘 짜여진 그런 코인들이 실질적인 그런 코인들이 올라갈 것이고, 단순히 비트코인 올라가고 이더리움 올라가고 그 유동성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장은 거의 끝났다. 만약에 있더라도 진짜 딱 한 번 있을까 말까인 건데 그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데에 우리 굳이 리스크 지면서 투자하지 말자는 거고요. 그렇게 가기보다는 유동성이 풍부할 때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투자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알트코인 케이스, 또 그런 것들을 좀 접해보면서 스캠들은 왜 스캠인지, 진짜 좋은 코인들은 왜 진짜 좋은 코인인지 들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할 거니까요. 지속해서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나 또 좋은 재밌는 컨텐츠, 원하는 컨텐츠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